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최근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전면 침공을 감행해 미군이 도착하기 전 2시간 안에 모든 것을 점령해버린다는 자세한 계획이 공개되었습니다. 중국군의 워게임 시나리오에 의해 세워진 이 치밀한 계획에 의하면 중국군은 해군과 공군, 해병대 및 육군 전력에 미사일 전력을 대규모로 동원해 어마어마한 규모의 침공을 감행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세계 최강 미군이 대만을 보호하고 있다 해도 이들이 전개되는 데는 2시간이 걸리며 이 사이에 중국군의 대만 점령 작전이 모두 끝나버린다면 중국이 승리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중국군의 워게임 시나리오는 굉장히 치밀하고 세부적인 계획까지 언급하고 있으며 대만군과 중국군의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감안해 볼 때 성공할 수도 있을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그럴듯해 보여도 곳곳에 치명적인 빈틈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국이 이처럼 치밀하고 세부적인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세우고 실제로 실행한다 해도 왜 원하는 바를 절대로 달성할 수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물론 우리 한국에게도 중국을 적으로 돌리면 그 결과는 우크라이나와 같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는 중국이 돌이킬 수 없는 침공을 시작할 경우 얼마나 처절하게 깨져버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워게임에 따르면 가장 먼저 중국이 한개 항공모함 전투단을 대만 해협 북부로 출격시켜 대만 북부에 있는 수아오 해군기지와 대만 해군 함정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 항모 전단은 동남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동시에 남쪽에서도 또 다른 중국의 항공모함 전투단이 출격해서 대만 가오슝 해군기지와 그곳의 대만 해군 함정들을 모조리 격침시키게 됩니다. 동시에 중국 해군의 항모 전단들은 대만의 북부와 남부를 둘러싼 채 제해권과 제공권을 장악하고 우리 한국과 일본, 필리핀, 호주, 인도에서 출격할 수 있는 해군 함정들과 전투기 등의 전력을 차단합니다. 다음은 대만 본토에 대한 중국의 본격적인 공격입니다. 대규모의 방사포 부대를 복건성에 사전에 배치하고 새벽 4시쯤 일제히 대만을 향해 사정거리 480km의 강력한 425mm 방사포를 비처럼 쏟아붓습니다. 대만군에서도 이를 요격하기 위해 대만판 패트리어트라 불리는 텐궁 미사일 시스템을 대규모로 가동시켜 최대한 피해를 감소시키려 할 텐데요. 중국군 또한 이를 알기에 방사포의 사격과 동시에 172발 이상의 둥펑 16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대만의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모두 제압할 것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군은 대만 내에 위치한 지휘시설과 11개의 공군기지 그리고 4개의 해군기지 등을 집중 타격함으로써 대만군의 지휘 통제 능력을 무력화하게 됩니다. 워게임에 의하면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개전 후 5분 이내이며 대만군의 모든 방공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해 중국군은 가지고 있는 미사일 전력의 3분의 2라는 엄청난 규모의 전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는 동안 중국군의 미사일 타격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대만의 공군 전투기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비상 출격해 중국군을 타격하려 될 겁니다. 이들 전력은 중국의 2개 항공모함 전단에서 출격한 제-25 함재 전투기들과 중국의 연안에 배치되어 있는 다수의 러시아제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격추시키게 되는 것이 워게임 결과인데요. 이 과정에서 출격한 대만 공군의 전투기들은 모두가 15분 안에 격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중국군은 30분 안에 자신들의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다수의 제-25 함재 전투기들과 함께 지상의 공군기지에서 출격하는 제-21 전폭기 그리고 제-20 전폭기들을 동원해 남아있는 소수의 대만 전투기들과 해군 함정들을 격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분이 더 지나 개전 후 40분이 되면 중국 공군의 KJ-500 조기경보 통제기가 대만의 상공을 통제하게 되며 중국 공군과 해군의 전투기 및 전폭기들이 대만의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데요. KJ-500 조기경보 통제기는 대만 내에 아직 파괴되지 않은 잔여 목표물이나 격침되지 않고 살아남은 소수의 대만 함정들을 쪽집게처럼 찾아내 정밀 타격하게 됩니다. 개전 후 1시간 여기까지의 과정이 잘 진행된다면 대만 상공은 중국군이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중국의 H-6 폭격기들이 날아올라 순항 미사일로 대만의 민간 전략 목표물들마저 빠짐없이 파괴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워게임 결과에 따르면 이로 인해 중국군은 90% 이상의 대만군 전력을 무력화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상륙작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중국 해군의 4만 톤급 075형 강습 상륙함을 통한 상륙작전으로 대만의 연안에 대규모의 중국군 지상부대가 발을 들이게 되며 최단 시간 내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그런 다음 중국군은 특수부대를 투입해 대만 내 모든 항구와 공항을 장악함으로써 이후 증원될 추가 병력과 물자를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중국은 대만 전체를 집어삼킬 대규모의 지상군 전력과 물자들을 전개함으로써 대만을 완벽히 점령하게 된다는 것이 중국군의 워게임 결과인데요. 그러나 이 워게임은 누가 봐도 지적할 수 있을 만한 아주 큰 빈틈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감시 전력을 가지고 있는 미군과 누구보다 중국의 침공을 경계하고 있을 대만군의 감시 전력에 의해 중국의 침공 정황이 들켜버릴 수 있다는 가장 중요한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이 이 같은 침공을 감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40만 명 이상의 병력과 100여 척 이상의 해군 함정, 500여 대 이상의 각종 항공기 전력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의 엄청난 병력이 동원되어 군사 작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엄청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미군이 병력이 집결하는 것만도 쉽게 탐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탄약이나 보급 물자들을 대량으로 이동시키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미군과 대만군이 이를 보고 그냥 넘어갈 리 없으며 그 즉시 세계 최강의 함대로 불리는 제7함대를 대만 인근으로 이동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미국은 북한 하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두 척의 항모로 동원하는 듀얼 캐리어 전단, 세 척의 정유 항모로 동원하는 트리플 캐리어 전단을 전개시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미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떠오르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에 들어간다면 4척의 항모로 동원하는 쿼드러플 캐리어 전단, 6척의 항모로 동원하는 헥사 캐리어 전단까지도 배치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중국은 애초에 제해권 장악과 제공권 장악이라는 목표를 전혀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정밀 타격 능력과 전자전 능력, 네트워크 교전 능력에서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세계 최강의 미 항모 타격단과 함대, 공격 원잠들의 귀신 같은 공격에 맞서 전투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단 한 척의 제러드 알포드급 항공모함 전단만 출격해도 항공기의 숫자와 출격 횟수만으로 중국의 항공모함들을 압도할 수 있는데 다수의 항공모함 전단과 온갖 지원 전단이 합쳐진다면 그 결과는 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대만군을 침공하려던 중국군은 괌에서 날아온 미 공군 전투기들과도 교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미군은 B-1B 전략폭격기의 스텔스 순항 대함 미사일 LRASM을 수십 발에서 수백 발 대규모로 발사해 중국의 항모 전단을 타격하고 항모 전단 간의 전투가 일어나기도 전에 중국 해군을 너덜너덜한 상태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애초 이번에 공개된 워게임 결과가 2시간 이내 최단 시간 안에 작전을 끝낸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것도 미군이 이 사태에 전면 개입할 경우 중국군의 작전은 모두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대만군 자체의 대응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만군은 25만 명의 현역 병력에 25만 명의 예비군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군의 전력은 대만군의 전력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대만군은 가지고 있는 무기에 대한 개량 작업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게다가 가장 최신의 4.5세대 전투기 중 하나인 F-16V와 M1A2 SCP-V3 에이브람스 전차, AH-64 아파치 공격 헬기 등의 신형 서방제 무기들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게다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에 맞서 8년의 돈바스 전쟁 기간 동안 요새화된 방어 진지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방어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대만 또한 이와 같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1950년대부터 중국의 지속적인 전면 침공 위협을 오랫동안 받아왔던 대만은 영토 전역을 이미 요새화시켰으며 주요 군사시설들의 대부분을 지하화하고 요새화했기에 개전 초기 이곳의 공군 전력을 온전히 보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2021년 10월 18일 빈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대만은 연례 군사훈련 워게임에서 중국군을 크게 이겼는데 승리의 비결이 바로 지하기지와 미사일 요격 체계였던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는데요. 이 워게임에서 중국군은 1300여 기의 둥펑 15, 둥펑 16 탄도 미사일과 WS-2 방사포 수백 발로 대만의 주요 공항과 항만 군사시설 등에 20여 차례 공격을 가했습니다. 또한 중국군은 강습 상륙함, 하이난함과 헬기 강습 부대를 대만 북부에 투입함은 물론 두 척의 항공모함 전력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중국군의 선제 공격에도 불구하고 공군 전투기들을 대만 동부 산악지역과 동해안 및 남해안에 마련한 지하시설에 숨겨 보존하거나 인접국 공군기지로 대피시켜 보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잠수함과 수상함도 미리 정해진 곳으로 대피했으며 대만의 주요 시설을 타격하려던 중국군의 미사일들은 많은 것들이 대만의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과 텐공 미사일 등에 의해 요격되었다고 합니다. 이 워게임에서는 중국군의 미사일 및 장사정 방사포 등의 공격이 끝나자 대만군은 대피시켜 두었던 해군 전투함들과 잠수함, 전투기 등을 재집결시켜 반격했고 미사일을 발사해 중국 동남부 일대의 미사일 기지와 공군 기지를 타격하기까지 했다는데요. 대만군의 잠수함과 전투기는 상륙한 중국군 전력의 대부분을 파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중국군의 대만 상륙 작전은 제대로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고 끝났다고 합니다. 비록 이 같은 워게임 결과는 시뮬레이션일 뿐이고 대만 측에 많이 편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상륙 작전과 시가전은 침공하는 쪽으로서도 수행하기 어려운 군사작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중국 또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처럼 대만을 이처럼 허술한 작전 계획을 가지고 침공했다가는 다시는 현재 군사력을 회복시킬 수 없는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을 테니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